네, 안녕하십니까. 금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이 빠릅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예. 그냥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일주일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오늘 그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 종목이 코스피 쪽에서는 200 종목대, 뭐 코스닥도 300 종목이 약간 넘는데, 뭐 코스닥 시장은 지수는 이렇게 올랐어도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으니까 뭐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몇몇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의미 있는 부분은 저 현선물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가장 돌파하기 좀 어려웠던 2,500포인트라는 그 좀 어려운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시장 오늘 보니까 오늘 일본 코스피가요, 2,500포인트 돌파했죠. 제가 보니까 지난해 12월 1일 날 그때 2,500포인트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거의 4개월 만에 코스피가 2,50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시장을 보니까 제가 한번 매망 볼까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제가 코스피의 시가총액입니다. 1위부터 제가 10위까지 불러드릴게요. 삼성전자, SK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기아.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다 빨간 색깔입니다. 다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 다음은 자동차. 자, 코스닥 보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 HLB. 이거 뭡니까? 2차 전지, 바이오, 그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딱 두 개 섹터네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딱 두 개 섹터인데, 지금 시장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좌에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반도체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세 개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요 세 종목은 적어도 여러분들 계좌에 한 6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유튜브 증권 통해서 저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 02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뭐 지금 조금 자세하게 듣고 뭐 얘기하면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뭐 알맞게 딱 맞춰서 맞춤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반올림 100% 올려주신,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 에겐케미칼 매수가, 평단 8,450원, 5%고, 2차 전지 응급제 한다고 해서 한 달 전에 매수했는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는 추매도 물어보셨네요. 오늘 여러분들 에겐케미칼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대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양극재, 응급제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에겐케미칼이 이제 응급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오늘 이제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제가 판단해서 이게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까지도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자, 주봉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지금 월봉 차트 상에서 놓고 보면 큰 지금 장대 양보, 물론 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주봉이고 이게 일봉 차트예요. 오늘 제가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도, 그다음 기관 매도,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 잔량이 지금 44만 5천 주니까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은요,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할 것 같아요. 갭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내일 정도 플러스 10%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일단 한번 팔아주세요. 제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일 플러스 한 10% 정도 급등이 나오면 한번 팔고 다시 저점을 노리세요. 계속 들고 있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8,450원이니까요. 내일 한 1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상당한 수익이거든요. 수익을 챙기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비중은 5%니까 이제 추가 매수는 놓쳤어요. 지금 비중 5% 가지고 계시는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은 일단 놓친 거예요. 내일 10% 정도 상승 나오면 전략 매도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요. 만약에 10% 미만으로 상승하면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서울반도체를 올려주셨네요. 자, 서울반도체를 우리 김도현님께서 17,100원에 10%를 매수하셨습니다. 추매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저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이 가장 중심에 있는 모습이고요. 뭐 반도체 섹터들도 좀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서울 반도체는 이름은 서울 반도체인데 사실 LED 기업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전에 그때 굉장히 좋았었죠. 뭐 한 수년 정도 전에 이 정부에서 LED 사업 막 육성한다고 그랬을 때가 굉장히 좋았는데 뭐 그 이후로는 그렇게 별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작년에 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뭐 작년에 한 334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뭐 10년 이상, 10년 내에는 적자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당장 이렇게 돌아서긴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한 번씩 움직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로 OLED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 그때는 조금 뭐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올해는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는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적자나고 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적자 전환했고 뭐 올해 실적도 그렇게 크게 많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종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반등 시 좀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됩니다. 자, 일단 뭐 1차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14,000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린 것도 너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손절치기도 좀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반등 기다리셨다가 14,0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노공업을 한번 봐드릴게요. 리노공업 매수 가격이 13만 6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20%까지 채우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한번 좀 물어보셨네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제가 리노공업은 이렇게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 리노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최근에는 의료 사업도 뛰어들었죠. 그죠? 의료 장비 쪽도 일단 뛰어드는 기업인데 저는 이게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은요. 저는요. 이 기업에 제가 태강이라는 종목하고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은 제가 이 기업이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 몇 개. 이 집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딸은 무슨 일을 하고 이제 다 깨차고 있는 기업. 저는 이 종목은요. 요 리너 공업은 제가 워낙 분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안 봐도 압니다. 근데 이거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상태에서 주가 이 정도면요. 전 이 자리가 저는 지금 비중을 채우셔도 돼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죠. 이 종목은 가지고 있잖아요.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시는데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되냐면은 최근에 저점이 13만 3천 원이잖아요. 이거는 13만 3천 원 정도 오면 추가로 10% 정도 추가하세요. 그러면 20%가 되잖아요. 가지고 이 종목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 제가 짧게 놓고 보면요. 얼마까지? 16만 원까지 보시면 돼요.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의 사상 최고가 있죠. 사상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이 가격대가 21만 6천 원이에요. 저는 지금 자리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정도 13만 원, 13만 3천 원 정도 오면 10%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짧게는 16만 원, 길게는 사상 신고가까지 가져가는 전략. 이거는 보유기간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 하반기가 주도주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둡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매수죠, 매수.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16만 원, 길게 사상 신고까지 가져가는 전략. 하반기 주도주니까 최소한 얼마까지 가져가는 전략이냐. 이 종목은 개월수로 말하면 7월 말 정도까지. 좀 길면은요, 뭐 연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고 손절 라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저 전화가 와 있네요. 자, 연결됐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BGF입니다. 아, 그냥 BGF요. 네. 요거 얼마에 몇 프로 정도 매수하셨을까요? 5,250원에 20% 매수했습니다. 5,250원에 20%요. 네. 자, 요거는 지주회사인데 따로 매수하신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이 실적도 잘 나오고 예.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예. 역빙 관련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뭐 좀 이게 그 전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그리고 좀 이제 올라올 때 됐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좀 하신 거네요. 네. 근데 매수하신 지는 꽤 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예, 뭐 작년 저 봄 뭐 그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뭐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 BGF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죠. 그리고 네. 사업하는 회사는 BGF 리테일이 편의점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 요게 이 BGF나 BGF 리테일이나 뭐 비슷한 뭐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BGF 리테일보다는 이 BGF가 조금은 좀 등락이 작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를 때도 조금 덜 오르고 조정받을 때도 조금 덜 조정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뭐 배당을 따지면 BGF가 맞을 거예요. 하지만 뭐 투자란 관점에서는 좀 그 편의점 직접 운영하는 그 사업회사가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요거 좀 BGF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이 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좀 덜 올라가고 빠질 때도 좀 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적 부분들은 작년에 좀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 1월 달이면 우리 그때 코로나 뭐 진단키트 막 그러면서 편의점하고 약국하고 뭐 이런데 뭐 거의 뭐 진단키트가 동의날 정도로 그렇게 좀 자가 진단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죠.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작년보다 그렇게 뭐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이다라는 뭐 그런 자료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이 좀 좋아져야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래야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향후 모멘텀은 편의점에서 뭐 취급하는 물건들도 되게 많고 지금 뭐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 이런 거 폐가전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이런 사업들도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업 모델을 이렇게 만들기에 따라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들이 당장 가시화가 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뭐 지금 뭐 저 5,000원대, 5,100원대 뭐 이쯤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기다리시는 김에 좀 더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연말을 넘겼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요. 뭐 배당도 좀 있으면 주총 끝났을 테니까 배당도 들어올 거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있으면 배당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답답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이게 BGF 에코 모트리에서 특수가스 사업한다고 예. 그 KMW를 이제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BGF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특수가스 업체를 인수를 한다라면 인수가 확정되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는 좋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편의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뭐든지 본업에서 사업을 잘하던 회사가 다른 쪽을 인수를 하면 그 부분도 잘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지금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조금 차분하게 좀 그런 모멘텀들도 바라보면서 또 지금 뭐 주가가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뭐 떨어지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모멘텀들도 보면서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표가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반등이 나오면 일단 여기 4,700원대에 있는 고점 이거는 돌파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예요. 뭐 5,100원, 200원 정도 여기에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모멘텀이 만약에 현실화가 됐을 때 그럴 때 요 5,2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 1차로는 뭐 4,700원 볼 수 있겠지만 2차로는 5,2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가격 근처에 가더라도 강하게 뚫는다라면 좀 보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서 만약에 5,200원 근처에서 민기적거리고 못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그 가격 정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롯데 에너지 멀티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그 가격대가 지금 얼마면 68,000원에 20%. 외인들이 계속 팔기만 하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지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롯데 에너지 멀티를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그 동박하고 알루미늄 박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 쪽에서는 이게 나와 있는 예전에 일진 멀티를 지금 이제 롯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그죠? 이 종목하고 SKC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 DR 동일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 동원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 사마 알루미늄 기업이 있어요. 그 5개 기업이 시장을 거기가 우리가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나와 있는 이 롯데 지금 에너지 멀티리얼 주가가 최근에 못 가는 이유는요. 그게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이게 이 종목의 지금 상장 주식수가 몇 주냐면요. 4,600만 주예요. 이 4,600만 주 중에서 지금 공매도가 지금 공매도 수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만 주는 조금 안 되고 한 90만 주 정도의 공매도 수량이 남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을 갈 수 있지만 이거는 결국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예, 2차 전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갔고요. 그 다음은 예, 분리마하고 전해질 다 갔어요. 지금 못 간 게요. 이게 나와 있는 예, 롯데 에너지 멀티 이 종목이 하나가 지금 못 갔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시면 이 종목은 짧게 보는 종목 아니고 좀 길게 가져가세요. 최소한 10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오늘 종가가 71,200원이니까요. 이거는 예,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 그러니까 비중은요, 예, 20%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예, 롯데 에너지 멀티를 주가가 오늘 못 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어떤 게 하나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 예, 롯데 그룹 중에서 롯데 여러분들 예, 관광개발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요, 이 종목이에요. 이게 예,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 하나 있어요. 이 종목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종목 오늘 얼마? 장중에 오늘 18% 급락도 나왔어요. 이게 나와 있는 이 롯데 관광개발이 지금 이게 지금 만기가 들어오는 차입금의 만기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롯데 그룹 전반이 오늘 다 빠졌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롯데 관광개발하고 사실은 뭐 롯데 에너지 멀티라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같은 롯데 그룹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그건 좀 이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롯데 에너지 멀티 이거는 가지고요. 최소한 10만 원까지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필명 예, 좋으시네요. 템베거 여왕님. 한컴위드 매수하셨습니다. 5,21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뭐 진단 부탁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안주들이 되게 못 움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보안주들 중에서도 뭐 실적 부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한컴위드는 작년에 적자를 냈습니다. 아무리 뭐 좀 기본적으로 회사가 저는 기업이 적자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뭐 그 주가 측면으로 보상을 하든 배당으로 하든 어쨌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업이다라는 생각인데 이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못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셀바스 AI나 뭐 이런 쪽하고 이 블록체인 보안 관련해 갖고 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셀바스 AI하고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뭐냐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뭐 이 종목들을 급등주를 이렇게 좀 쫓아서 매매를 하고 찾아서 매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뭐 방법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뭐 또 물론 뭐 이런 종목이 방금 말씀드린 셀바스 AI나 뭐 그런 쪽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 돈이 없으면 이런 그럴듯하게 붙이고 또 뭐 저 주가 좀 이렇게 좋으면 유상증자 또 해갖고 주식 발행하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좀 이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한컴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현 상태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업이고 올해 1월 달에 3,000원대 있던 주가가 7,000원대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딱 지지를 받아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122평선이 4,772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815원이에요. 자, 이거 122평선 이거 붕괴를 시킨다라면 추가 하락도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면 뭐 좀 자칫 뭐 4,000원대를 깰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가격대를 잘 보세요. 122평선 지금 있는 위치 요 위치 4,772원 그러니까 뭐 4,770원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 가격을 만약에 안 깨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좀 깨고 내려간다라면 내일이라도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 이제
우리가 종목 진단하면서 그래도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를 알고 제가 종목 진단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그걸 다 물어보겠어요. 어디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네, 서울 살아요. 아 서울입니까? 네네. 지금 뭐 궁금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FST인데요. 어떤 거요? 네, FST요. FST 예 예, 매수 가격 얼마입니까? 22,900원에 네. 18%인데 이거를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게 좀 저는 좀 더 매수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네네. 제가 지금 비중을 18%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네네. 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예, 잘 듣고 계시다가 제 이야기 끝나면 예,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이 아마 SFT 기업이 아마 그 동탄에 있을 거예요. 동탄에 제가 그 제 친구가 예, 동탄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 기업이 좀 그 동탄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반도체지만 네. 이 주가가 강한 이유가 우리가 포토마스크의 보호막인 우리가 펠리클 기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온도 조절할 때 칠러라고 하는 장비가 딱 두 가지 장비에다가 또 반도체 또 소모품을 또 만드는 기업이라서 주가가 네. 다른 반도체에 비해 주가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반도체에서 SNS텍하고 같이 거의 움직이는 종목인 한번 볼까요? 이게 SNS텍이라고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SNS텍이요? 예,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SNS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게 SFT라는 종목인데 아마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경기가 워낙 지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도 상승이면 이건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주가를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비중점 18%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네. 예, 20% 채우세요. 채우시는데 그 채우실 때 얼마 정도에 채우시면 되냐? 지금 자리에 채우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갛게 된 게 이게 20일 이평선이거든 이게요. 예. 20일 이평선에 고개를 딱 드는 모습이 나오주잖아요. 이 주가에 안 빠져요.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 사시려면은 오늘 종가가 26,200원이니까 네. 여기가 요날 저점이 24,600원이에요. 그러면 네. 24,600원 정도에서는 한 2% 정도는 추가 매수해서 20% 채우세요. 채운 다음에 이 종목은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잖아요. 그러면 월봉 차트면 이 종목은 가지면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만 아래서 매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3만 원 위에서 매도하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가져간다면 뭐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2만 4천 한 500원 정도 오면 2%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종목은 뭐 3만 원에서 매도하셔도 되고 만약 좀 더 여유있게 가져간다면은 뭐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렇게 달리기 좋은 종목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그만큼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네. 뭐 다른 거 뭐 질문 한번 하세요. 이게 FST가 좀 삼성에서 투자를 했고, 이 반도체, 뭐 이게 그 무슨 뭐라고 하더라, 대만 쪽의 거랑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서는 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다 한 80% 정도가 거의 다 됐다는 그런 얘기도 신문에 나고 그러길래. 예.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괜찮을 거. 옛날에 그 솔브레인인가 그런 것처럼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FST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우리가 포토마스크 보호막 쪽이거든요. 그 펠리클 쪽이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반도체 공정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온도 조절하는 첼러 쪽이니까 그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요 상당한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펠리클 쪽에서는 FST라는 기업 자체가 경쟁력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 종목은 그런 쪽에서 보셔야 되는 다른 데서 제가 찾기가 그렇게 찾기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이 종목은 가지고요.
그래서 네. 3만 원 정도 또는 뭐 3만 5천 원 가져가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비중은 한 2%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 종목은 저 유튜브 또 배짱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자, 황금 ST를 물어보셨습니다. 8,320원에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자, 이 황금 ST는 이 코스닥 저 상장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뭐 이름도 예전에 2000년대 초부터 야, 이름 좋다 하고 매매를 좀 이렇게 많이 해봤던 종목인데, 자, 때로는 요게 좀 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황금 ST는 니켈 가격이 좀 올라갈 때, 그럴 때 굉장히 좀 탄력 있게 끼 있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뭐 작년에도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이때 2022년도 뭐 3월 달 이때 한번 크게 쭉 치고 올라왔던 적이 있죠. 이때가 3월 달 3월 초에 올라왔으니까 요거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니켈 가격들 뭐 그런 니켈 가격들이 움직이면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회사 기업도 굉장히 알찬 기업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연결 기준으로 작년에도 뭐 한 465억 정도 영업이익을 흑자를 냈고요. 자, 뭐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빼고 별도로 보더라도 작년에 278억을 영업이익을 흑자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600억대 있는 시가총액은 굉장히 싼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저항선 부분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2018년도에 뭐 한 13,000원 좀 넘었던 그런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2년도에 고점이 여기가 11,95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리 근처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가격대는 11,000원 근처 정도 그쯤이 오게 되면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일봉을 놓고 보면 저 이 전고점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이요. 그거는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 좀 크지는 않지만 동반해서 순매수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다음 장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00원대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자, 이 뭐 관련되는 종목들 이것도 크게 좀 이렇게 반등되고 지금 여기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매물 소화 뭐 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8,000원대 초반에 매수하셨으면 매수하신 가격은 뭐 상당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지금 뭐 9,000원대 가격대 이 가격은 좀 지켜줘야 11,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물산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자 보니까 김정희님께서 최근에 제가 이 시간에 나오면 많이 올려주시는데 12만 3천 원에 30% 가지고 계시는 지금 자꾸만 내려가기만 하는데 전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삼성물산은 제가 어떻게 보냐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는 이런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만약에 삼성물산이 만약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또는 뭐 대만 정시나 또는 미국 정시 있었으면 주가 이렇게 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지금 삼성물산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9조 8,666억이에요.
20조가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주가가 저폐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지분 5%, 삼성 SDS 지분 17%, 삼성생명 지분 19%,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 7%, 예, 삼성바이오 지분 43%, 삼성중공업 지분, 예, 삼성 팜스토리 지분 얼마가 45조가 돼. 45조가. 제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의 자산 유가증권 가치가 45조가 넘어가야 되는 기업이 지금 19조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요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결국은 시장 갑니다.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 온통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지금 10 얼마입니까? 지금 12만 3천 원에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이 10만 6,300원이니까요. 비중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삼성물산 내가 만약에 주식한다. 내가 만약에 주식한 저는요 30%까지 난 끝까지 가져갑니다. 난 안 팝니다 이 주식은. 그러니까 이거는요 워낙 자산 가치가 큰 기업의 주가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이거는요 최소한 이게가 일봉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상 이 종목은요 아무리 못 가도 이 종목 여러분들 15만 원까지는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 주가는 15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 15만 원 이상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좀 고생이 되더라도 있잖아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요 그냥 묻어두세요. 얼마까지? 15만 원까지는 그냥 두세요. 저는 15만 원 오는 이 시점은 저는 연말 정도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제대로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게 나와 있는 삼성전자 주가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목표가 15만 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연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또 연결돼 있나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세요? 솔루스 첨단 소재요. 아, 솔루스 첨단 소재요. 비중은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 20%. 20% 보유하고 계시면 아이고야 뭐 좀 많이 하락했네요. 네.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시청자님 네네. 예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고생이 되게 좀 많으셨겠어요. 네. 자 이게 뭐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는 좋은데 지금 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거의 뭐 제일 고점 근처 정도 그쯤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동박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증자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 나오면서 좀 되게 좀 이렇게 오래 좀 고생시킨 그런 종목이에요. 자, 뭐 지금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다들 뭐 양극재 쪽 그다음에 오늘 뭐 저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음극재인데도 뭐 좀 상한가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자 이쪽은 아직도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저 2차 전지 쪽들 이런 쪽들이 되게 많이 좋은 뭐 급등하고 막 그런 이유가 사실 다 실적입니다. 다 실적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물론 뭐 다른 사업 부분들 뭐 OLED 사업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 합쳐갖고 이 실적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님 뭐 요거를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정리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야, 나는 지금 반토막 나고 지금 뭐 여기서 반토막이 났지만 손해보고 못 팔아. 뭐 이런 쪽이신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저 손절할 생각도 있고요. 예? 또 손절할 생각은 있어요. 아, 손절할 생각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실적이 예?
예. 실적이 예, 예. 계속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예. 또 제가 이걸 살 당시는 예. 세계 최초 전지박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예. 동박도 그렇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이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걸 샀거든요. 그쵸. 사고 나서부터 이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될지, 그다음에 판다면 어느 종목으로 옮겨야 될지 예. 좀 궁금해가지고요. 뭐 일단 그러면 뭐 손절이 가능하시다라면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반등 지금 뭐 위에서 전기차 섹터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자, 뭐 어느 정도 뭐 반등 시도는 좀 더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5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가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한 5만 3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등 나오면 사실 주가라는 게 무조건 뭐 실적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 뭐 5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 근처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거는 솔루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되게 좋다 그럴 때 들어가셨다가 실패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할 때 그럴 때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비싼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안 좋은 쪽이 또 한쪽이 있잖아요. 반도체 쪽. 자, 그래서 이따가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마감 무렵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삼성에서 2042년까지 310조 투자를 한다라는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섹터 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올라오면 정리하고 나오셔서 뭐 그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기아차 한번 볼까요? 예, 기아 이분께서 84,000원에 25%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워에서 한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테슬라의 그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평균이 한 800조 정도 되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이 한 770조 가까이 되는데, 이게 기아의 시가총액이 32조예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39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난해 기아의 영업이익이 7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보세요. 그 PR이요. 한 72조가 되어야만이 PR이 10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2조잖아요. 지금 PR이요. 여러분들 5배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PR이 지금 한 4배밖에 안 돼. 4배밖에. 워낙 주가가 싼 주식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금 지금 기아의 영업이익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0조 가까이 나올 거예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2조 3천억에서 2조 4천억 정도 나와요.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나오면 딱 10조잖아요. 주가 엄청나게 싼 주식이죠. 이거는요.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 10만 2천억. 이거 보세요. 여기가요.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 여기가 요 가격대예요. 여기가 2021년 2월 달에 장중 고점이 10만 2천 원 나온, 여기가 10만 2천 원 나온 가격이에요. 오늘 종가가 8만 1천 원이잖아요. 이거는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요, 그냥 고예요, 고. 이거는요, 사상 신고가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매도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나와 있는 기아는 사상 신고가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사상 신고가가 얼마 나왔냐면 여러분들 현대차가 사상 신고가 이게 이 가격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가 28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는 얼마까지? 24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 24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기아는요 사상 신고가 얼마까지 10만 2천 원 이상 가져가신다면 저는 연말 정도까지 한 가져가 보세요. 올해 연말까지. 저는 그러면 사상 신고가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주가가 싸도 너무나 싼 주식이고요. 이런 종목은 제가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몇 프로 가지고 계신다면 25% 가지고 계시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은 내가 추가 매수 좀 거래드리고 싶은데 일단 25% 그대로 가지고요. 사상 신고가까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PI 첨단 소재를 한번 봐드릴까요? 42,0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자, 뭐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는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뭐 지금 최근에는 이 42,000원이 간 적이 없으니까 아마 작년 6월 달쯤 뭐 이렇게 좀 급락하고 뭐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좀 이 강하게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 이렇게 주가 자체가 힘을 좀 쓰지 못했냐 하면 작년에 2022년도 뭐 실적이 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실적이 나온 건 아닙니다. 재작년이 좀 좋았어요. 한 759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났는데 작년은 그거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이 이익 부분이 증가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가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적자 부분들, 뭐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렇다고 뭐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OLED나 아니면 가장 좀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구간은 폴더블 폰, 뭐 요런 거 나올 때 그때 가장 크게 주가가 반응합니다. 자, 지금 뭐 OLED 관련해 갖고는 삼성 쪽에서 또 뭐 5조 1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OLED 클러스터를 또 만든다 그러죠. 자,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뭐 오늘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뭐 폴더블 폰 지금 삼성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그 폴더블 폰 만든 거 보니까 정말 뭐 이렇게 세우니까 뭐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삼성이 완탑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는 두 번 접는 폴더블 폰, 뭐 그거도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 폴더블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우리 그 태블릿 PC 있죠. 예, 태블릿 PC도 이렇게 접는 걸로 폴더블로 이렇게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지금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은 1분기가 좀 안 좋은 적자면 거의 뭐 최악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2분기, 3분기 뭐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부분들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모멘텀도 있고 향후에 지금은 안 좋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하거나 뭐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향후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걱정을 해야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PI 첨단 소재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 일단 좀 뭐 차분하게 조금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반기에나 폴더블 폰에 대한 뭐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면 좀 강한 상승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봉상에서는 뭐 조금 보기 힘드니까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장대음선을 그렸던 자리 있죠. 자, 이 자리가 중간쯤 위치한 곳, 뭐 그쪽이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가격대는 45,000원 좀 위에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반기 모멘텀을 바라보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뭐 45,000원 정도 그 근처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일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HPSP를 23,15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물어보셨네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HPSP는 여러분들 고압수소 원일용 기업입니다. 이거는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해에 여러분들 제가 그 매출액을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런 기업이 찾기가 어려워요. 지난해 매출액이 1,593억이에요. 이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852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나눠보세요. 852억 나누기 1,593억 나누면요.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 53% 영업이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53%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이거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HPSP 현재 지금 상장 주식 수가 2천만 주예요. 2천만. 내일 있죠, 내일. 내일이 4월 11일이죠. 내일 이제 신규로 상장이 얼마 정도가 추가로 상장이 되냐? 6천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가 상장 주식 수가 2천만 주인데요. 내일 6천만 주가 더 상장이 되면 전체 상장 주식 수가 8천만 주가 돼요. 내일이 고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요. 내일 만약에 빠지잖아요. 내일 이제 추가로 내 6천만 주가 상장이 되니까 팔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이거는 내일 자리가 저는 저점이 나온다고 봐요. 내일 만약에 빠지면 있잖아요. 이 종목은 얼마 정도?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2950원이 저점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내일 2900원 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 여기에 금요일 저점이니까 여기에 얼마 정도? 2900원 정도 오면 그때 지금 현재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이때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전체 비중을 얼마 정도 가져가시면 되냐면 비중을 한 15% 정도 가져가세요. 이거는 중기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중기 투자 종목이에요. 이 종목하고요. 지금 HPSP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한미 반도체예요. 제가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 이 종목하고요. 이것도요. 여러분들 제가 HPSP를 진단하면서 제가 왜 한미 반도체를 받으려냐면요. 한미 반도체가 HPSP의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19,000원 정도에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와 있는 HPSP 내일 신규로 6천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니까 내일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 29,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해가지고 한 1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언제까지 가져간다?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 저는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반도체 탑픽 종목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는 요 정도까지 종목 진단을 하기로 하고요. 야인시대 리턴즈 2부에도 지속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전화 상담 많이 주시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